어머니, 새벽부터 웬 죽이에요? 서진아, 큰 시험 보는 날이잖니. 이 시애미가 정성껏 끓였다. 얼른 한 그릇 비우고 가. 3년을 물 한 잔 안 챙겨주던 시어머니가요. 하필 제 임용 시험날 아침에 노란 호박죽을 끓여놓고는 자꾸만 제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근데 그 죽 위에요. 덜 풀린 것 같은 휘뿌연 가루가 몽글몽글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죽그릇을요, 같은 날 은행 면접을 보러 가는 시누이 것과 나도 모르게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시간 뒤에요, 온 집안을 뒤흔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터졌고요. 몇 달 뒤에 저는요,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임용시험 날 아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만 이상하게 또렷한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아침밥은커녕 식탁 위에 널브러진 빨래 하나 안 치우는 분이었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제 아침을 차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분이 새벽 5시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으니 제 등골이 서늘해진 게 당연하죠. 식탁을 봤어요. 노란 호박죽이 두 그릇 놓여 있더라고요. 제 자리랑 시누이 자리 앞에요. 옆에는 동치미까지 곱게 담겨 있고 숟가락도 각을 맞춰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무슨 정갈한 한정식 집처럼요. 근데 그게 정성으로 안 보이고 어쩐지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선생님 되겠다는 사람이 아침부터 속 비우고 가면 머리가 돌아가겠니? 앉아, 한 그릇 다 먹어. 말은 참 따뜻했어요. 근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그 눈이요.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끝, 정확히는 손가락 끝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숟가락을 드나, 언제 입에 넣나, 그것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죽을 한번 저어봤죠. 그 순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달큰한 호박 냄새 사이로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는 거예요. 뭐랄까, 알약을 혀에 오래 불고 있었을 때 나는 그런 씁쓸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희미하게 코를 찌르더라고요. 자세히 봤어요. 죽 표면에 호박 섬유질 말고 희뿌연 가루가 작은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예요. 곱게 안 풀리고 몽글몽글하게요. 저 그거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숟가락을 입 쪽으로 슬쩍 가져가 봤거든요. 진짜 먹으려던 게 아니라 그냥 떠본 거예요. 근데 그때 식탁 아래에서 시어머니 손이 움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시어머니는 당신 밥은 차리지도 않으셨어요. 앞에 그릇 하나 없이 그냥 저만 내려다보면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죽 식는다. 얼른 먹어, 얼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며칠 전 세탁실에서 들었던 그 통화가 확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병원 예약 때문에 반차를 쓰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들어왔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세탁실 문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먹고 나면 배를 붙잡고 반나절은 밖에 못 나가는 거지? 그 목소리가요. 지금 이 식탁 앞에서 다시 제 귓속을 때리는 거예요. 반나절은 밖에 못 나가게 만들겠다던 그 사람이랑 지금 제 등을 떠밀면서 죽을 먹이려는 사람이 똑같은 시어머니였던 거죠.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번 떠봤죠.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나오기 전에 부엌에서 벌써 다 먹었다고요. 근데요, 제가 싱크대를 슬쩍 봤거든요. 사용한 그릇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기 묻은 숟가락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방금 밥을 먹은 사람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이 죽그릇을 들고 여기에 뭐 넣으셨죠? 하고 따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절대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가루를 넣었다고, 시험 앞두고 며느리 챙겨주려는 정성도 몰라준다고 펄펄 뛰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험 앞두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며느리로 몰아가겠죠. 그렇게 집안이 한바탕 뒤집히면요. 저는 입실 시간을 놓칠 수도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감정으로 맞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긴장하면 원래 아침을 못 먹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시어머니 꼬리가 순식간에 딱 굳더라고요. 그 억지로 올렸던 미소가 싹 사라지고 뭔가 어긋났다는 표정,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얼굴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죽은 정성이 아니었구나. 함정이었구나. 그리고 그 굳은 얼굴 위로 5달 전 그 장면이 겹쳐 떠오르더라고요. 현관 타일 바닥을 주르륵 미끄러지던 제 체크카드가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학원비를 안 낸다고 제 카드를 집어던졌던 그날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온 참이었어요. 신발을 채 벗기도 전이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시더니 대뜸 태블릿을 제 코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화면에 뭐가 떠 있었냐면요. 시누이 은행 면접 학원비랑 정장 컨설팅 비용이었어요. 두 개를 합치니까 18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말을 잃었어요. 180만 원이요. 제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요. 시누이 취업할 때까지만 잠깐 같이 살자. 남편이 그렇게 데려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벌써 3년째였어요. 3년 동안 시누이는 은행 최종 면접에서만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학원비는 다 제 통장에서 나갔죠. 저는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 내역을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전세대출 이자에 관리비에 지난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여기서 빠져나갔어요. 여기에 아가씨 학원비까지 제가 내면요. 저 이번 달 임용 강의는 못 들어요. 이건 어머니나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목소리는 낮게 깔았지만 뜻은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기간제 교사는 내년에 당장 잘려도 할 말 없는 자리 아니냐? 은행은 한 번 붙으면 평생 직장이야. 어디 감히 비교를 하니?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되실 분이 시누이 학원비 하나 못 내줘? 그렇게 혼자 잘나서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 제가 몇 년을 이악 물고 준비한 임용시험을요. 나이 들어서 부리는 주책 없는 욕심으로 깎아내리시더라고요. 34살 먹은 며느리가 공부하겠다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러다 화가 끝까지 나셨는지 제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쑥 빼서 현관 쪽으로 휙 던지는 거예요. 카드가 타일 바닥을 주르륵 미끄러져서 신발장 밑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휴대폰 영상 소리만 슬그머니 줄이고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내 카드를 집어 던지는데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진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서 카드를 주었어요. 옷자락으로 먼지를 쓱 닦고 지갑에 다시 넣으면서 딱 한마디 했죠. 어머니, 이 카드에서 어머니 검사비도 나가요. 던지시기 전에 그건 좀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요, 시어머니 괴롭힘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돈에서 밥으로 옮겨간 거예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남편이랑 시누이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놓였어요. 그럼 제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날 밤에 먹다 남은 라면이요. 그것도 불어 터져서 국물까지 다 쫄아붙은 냄비를 그대로 제 앞에 턱 놔둔 거예요. 시누이는 갈비를 뜯으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올케는 공부한다면서 기름진 거 먹으면 졸리잖아. 엄마가 오히려 생각해 준 거지 뭐. 남편은요. 웃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고개 쳐박고 밥만 먹었어요.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저는 그날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따로 사둔 컵죽이랑 삶은 달걀을 꺼냈죠. 전자레인지에 컵죽을 돌리는데 그 2분 동안 등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지는 거니까요. 제 음식을 식탁에 탁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제 밥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대신에요. 상한 거나 먹다 남은 건 제자리에 두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로 또 얼굴만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임용 교재 첫 장을 펼치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꾹꾹 눌렀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나간다. 이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었죠. 신기한 게요. 그 모욕적인 밥상들이 저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나가려면, 그러려면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악물고 버텼어요. 시험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모의고사 답안을 채점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어요. 후두둑 종이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약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오래된 쪽지 하나가 나왔어요. 신혼 때 남편이 써준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당신이 임용에 붙는 날까지 내가 옆에서 버틸게. 그 글씨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한때는 이랬었나 싶어서요. 근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 코피 묻은 휴지를 봤거든요. 걱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요. 붙지도 못할 시험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있잖아. 밤마다 불 켜놓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손에 쥐고 있던 그 쪽지를 반으로 딱 접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죠.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걸었던 마지막 기대 있잖아요. 그건 그날 밤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코피보다 먼저 말라버린 게 있었다면 그건 이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었던 거죠. 시험을 며칠 안 남긴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진료가 있어서 반차를 냈거든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죠. 시어머니는 낮에 마실 나가고 시누이는 학원 갔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탁실 쪽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셨죠.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제 발을 그 자리에 딱 붙여버렸어요. 먹고 나면 배를 붙잡고 반나절은 밖에 못 나갈 정도여야 해. 어설프게 아픈 건 안 돼.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반나절을 밖에 못 나가게 만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장이 갑자기 쿵쿵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 말이 거기서 안 끝났어요. 호박죽처럼 걸쭉한 데다가 섞으면 쓴맛이 좀 덜 나지 않겠어? 그럼 모르고 먹을 거 아니야. 호박죽이요. 걸쭉한 음식에 뭘 섞어서 쓴맛을 감춘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누군가한테 먹이려는 거였어요. 그러다 통화 상대가 돈 얘기를 꺼냈나 봐요.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돈은 걱정 마. 계좌로 바로 넣어줄 테니까. 대신 교사 시험 날 아침 전에는 꼭 받아야 해. 그날 하루만 못 나가게 하면 되는 거니까. 교사 시험 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 알아챘어요. 시어머니가 노리는 그 하루가 정확히 언제인지를요. 바로 제 임용시험 날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시험장에 못 가게 그날 아침에 배를 붙잡고 뒹굴게 만들려고요. 그러려고 남의 약을 돈 주고 구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험 하나 못 보게 하려고 몸에 약을 타요. 근데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이 목소리를, 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는 세탁실 벽 뒤에 몸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세탁기가 마침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커질 때마다 휴대폰을 문 쪽으로 조금씩 밀어 넣었어요. 최대한 목소리가 잘 담기게요. 운이 좋았던 건지 시어머니가 계좌번호를 상대한테 불러주면서 따라 읽더라고요. 그 숫자 하나하나까지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다 담겼어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벽에 붙어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움직였어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화가 나도 일단 남는 걸 챙기는 사람이요. 녹음 파일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클라우드에도 따로 저장해뒀어요. 혹시라도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도 증거는 남아있게요. 그 다음 날에는요, 퇴근길에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했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생활비 내역이랑 전세 계약서도 따로 챙겨서 복사해뒀어요. 이 집 전세는 처음부터 제 단독 명의였고, 보증금도 대부분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이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최소한 빈손으로 쫓겨나지는 않게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약에 실물도 없고 약이 들어간 음식도 없었거든요. 통화 녹음 하나만 가지고 신고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농담이었다. 고 잡아떼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시험을 코앞에 두고 집안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저만 예민한 며느리로 몰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집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실제로 흔적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녹음을 제출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험날 아침이 된 거예요. 새벽 5시 20분에 주방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 노란 호박죽 2그릇. 며칠 전 세탁실에서 녹음했던 그 목소리가 식탁 앞에서 다시 제 귓속을 때리더라고요. 죽 식는다. 얼른 먹어. 며칠 전에 남의 약을 구하려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던 사람이랑 지금 제 등을 떠밀면서 죽을 먹이려는 사람이요. 똑같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못 먹는다고 숟가락을 내려놨던 거고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시누이가 나왔어요. 은행 최종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정장을 쫙 빼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나 스타킹 나갔어. 새 거 어디 있어? 좀 찾아줘.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부른 거죠. 시어머니가 스타킹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잠깐 사이에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수상한 죽그릇을요, 제 눈앞에서 옆으로 슬쩍 밀어놨어요. 누구한테 먹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맹세컨대 그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시누이가 나와서 앉으면 2그릇 다 치우고 우리 그냥 나가서 사 먹자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요. 그렇게 밀어놓는 바람에 시누이 자리 앞에 죽그릇 2개가 나란히 놓이게 된 거예요. 스타킹을 갈아 신고 나온 시누이가 자리에 앉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내 앞에 2개야? 그러더니 별 생각 없이 더 많이 담긴 그릇을 자기 앞으로 쓱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안 들어간 멀쩡한 죽은요. 아무렇지 않게 제 쪽으로 도로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그릇, 저 그릇은 안 되는데. 저는 급하게 손을 뻗으면서 소리쳤어요. 아가씨, 그거 먹지 마요. 냄새가 이상해요. 위에 알약 같은 가루도 떠 있다니까요. 오늘 면적이면 더더욱 밖에서 사 먹어요. 네?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을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딱 끼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릇이 뒤바뀐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멀쩡한 죽에 또 무슨 트집이야. 수진이 면접 가는 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그래? 왜? 제가 그릇을 다시 잡으려고 손을 뻗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확 밀치는 거예요. 멀쩡한 음식에 손대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게 멀쩡한 죽이 아니라 당신이 약을 탄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딸 앞으로 밀어주고 계신 거였어요. 신우이는요, 제가 자기 면접을 망치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기가 생겼는지 죽을 크게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넣더라고요. 제가 그릇을 뺏으려고 손을 뻗는 사이에 두 숟갈, 세 숟갈을 연달아 삼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막는 그 잠깐 동안 또 몇 숟갈을 더 먹고요. 나중엔 동치미 국물까지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요,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맞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고 안 놔주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이라도 다 뒤엎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근데 그러면 저는 시험장에 못 가는 거잖아요. 몇 년을 준비한 그 시험을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시어머니가 야간 넣었다 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시누이는 다 먹어버렸고요. 저는 제 앞에 온 깨끗한 죽을요. 딱 두 숟갈만 떴어요. 아무 일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수험표가 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교육학 요약 노트를 펼쳤어요.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꾸 그 달큰한 호박 냄새랑 신우이가 죽을 꾸역꾸역 삼키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험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문항까지 쓰는 것뿐이다. 그것만 하자. 시험장에 도착해서 저는 휴대폰 전원을 딱 껐어요. 그리고 교실로 들어갔죠. 제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던 그 시각에요. 집이랑 은행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요. 나중에 남편이랑 병원 관계자, 그리고 경찰의 말을 통해서 조각조각 전해 들었어요. 먼저 집에서요. 신우이가 구두를 신다가 갑자기 배를 한번 움켜쥐었대요. 속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는데 몇 년 만에 겨우 잡은 최종 면접을 놓칠 수는 없다면서 그냥 긴장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떠났고요. 시누이가 떠난 뒤에요. 시어머니가 죽그릇을 치우려고 주방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바닥에 죽이 조금 남은 그릇, 그 무늬를 보는 순간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약을 섞은 그릇이 어느 것이었는지를요. 딸이 먹고 나간 그 그릇이 바로 약을 탄 그릇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붙잡고 주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러고는 딸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우이 휴대폰은 이미 면접 때문에 무음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걸어도 안 받는 거죠. 택시 안에서 신우이 복통은 점점 심해졌대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도요. 몇 년을 준비한 면접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면서 기사님한테 그냥 은행으로 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행 대기실에 도착해서는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대요. 그러다 자기 대기번호가 풀리니까 창백한 얼굴로 허리를 겨우 펴고 면접실로 들어갔고요. 첫 질문에 답을 하던 중이었대요. 갑자기 말을 뚝 멈추더니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더래요. 면접관이 놀라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했는데도 괜찮다고 버티다가요. 결국 의자 옆으로 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대기실이 발칵 뒤집히고 구급대가 출동했고요. 신우이는 그 길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면접은 당연히 끝까지 못 봤고요. 바로 그 시각이에요. 저는 시험지 마지막 문항까지 막힘없이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집에서 매일 듣던 고함이랑 비아냥 대신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그락사그락 나는 그 공간에 있으니까요. 머리가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맑아지더라고요. 시험을 다 마치고 휴대폰을 켰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딱 직감했어요. 아, 이건 단순 복통이 아니구나.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녹음해둔 통화가 있다고 알렸죠. 이제 실제로 흔적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계속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도요. 신우이 증상이 단순한 긴장성 복통이랑은 다르다고 판단했대요. 거기다 제 신고까지 접수가 되니까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남아있던 호박죽이랑 약봉투, 그리고 시어머니 휴대폰을 정식 절차에 따라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은 호박죽에서요. 다량의 처방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신우이 병원 검사 결과도요. 이 약을 과하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랑 딱 일치했고요. 이제 단순히 면접 긴장 때문에 배가 아팠던 거다. 이런 말로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수사가 시작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지웠던 메시지랑 계좌이체 내역이 하나둘 다 드러났어요. 방 서랍에서는 뜯긴 약봉투랑 남은 알약까지 발견됐고요. 그리고 저는요. 세탁실에서 녹음했던 그 통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반나절은 밖에 못 나가야 해. 교사 시험날 아침 전에 받아야 해. 교사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다급해졌는지 소리를 질렀대요. 그건 내 딸 먹이려고 한 게 아니야. 며느리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한 거라고. 근데요, 그 해명이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딸한테 먹이려던 게 아니라는 그 말이요. 결국 저를 노리고 일부러 약을 탄 계획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의 처방약을 불법으로 구해서 음식에 섞은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날 밤늦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녹초가 됐죠. 근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사람 먹을 죽에 약을 탄 그 일보다요. 제가 죽그릇을 옆으로 밀어놓은 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네가 그릇만 안 옮겼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수진이가 면접을 끝까지 못 본 거 다 너 때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그릇을 옆으로 민 게 먼저야? 아니면 어머니가 사람 먹을 것에 약을 섞은 게 먼저야? 순서를 좀 따져봐. 남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집안이 이 꼴이 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확 붙잡았어요. 동생 은행 취업이 이제 다 끝났다면서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낮게 말했어요. 그 손 안 떼면요. 지금 이 행동까지 다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경찰이랑 증거. 그 두 단어를 듣자마자 남편 손이 스르륵 내려가더라고요. 참 우습죠?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실히 짚어줬어요. 남편이 그동안 어머니 괴롭힘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요. 알면서도 자기만 안 불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른 척 해왔던 거잖아요. 카드가 날아다닐 때도, 제 앞에 불어터진 라면이 놓일 때도 이 사람은 늘 고개만 쳐박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별거 통보서랑 이혼 조정 신청서요. 그리고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생활비 내역까지 식탁 위에 착착 올려놨어요. 이 집 전세 계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단독 명의였어요. 보증금도 대부분 제가 결혼 전에 이악 물고 모은 돈이었고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과가 몇 마디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솔직히 당신이 임용이 붙으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았어. 당신만 안정된 직장 얻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단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원한 건 아내가 아니었네. 당신보다 아래에 있어줄 사람이었겠지.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를 대충 담아서 현관 앞에 딱 세워놨죠. 남편은 갈 곳이 없다면서 버티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박았어요. 이제 당신하고는 같이 못 산다고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던 남편은요, 결국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열쇠를 신발장 위에 툭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완전히 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요, 현관 비밀번호부터 싹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짐도 남편을 통해서 다 돌려보냈고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3년 동안 이 집에 배어있던 그 눅눅한 공기랑 아침에 그 호박죽 냄새까지 한 번에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그 뒤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요, 남의 처방약을 불법으로 구해서 음식에 섞은 혐의로 결국 기소됐어요. 시누이는 다행히 몸은 회복됐는데요. 그의 은행 채용에서는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시누이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있었대요. 자기 엄마가요, 딸 앞날 챙기는 것보다 며느리 하나 끌어내리는데 더 집착했다는 사실이요. 결국 그 약도 딸이 아니라 저를 노린 거였잖아요. 시누이는 그걸 알고 나서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요, 이혼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기 책임을 부인했어요. 근데 뭐 소용없었죠. 저한테 보낸 그 모욕적인 문자들이랑 생활비 내역이랑 어머니 행동을 뻔히 알고도 외면했던 정황들이 하나둘 다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제가 마련한 보증금이랑 생활 기반을 그대로 다 지킨 채로 그 결혼을 끝냈어요. 그리고요, 몇 달 뒤에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신규 교사 임용장까지요. 기간제로 일하던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요. 그동안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복도에 쭉 서서 저한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성실하다고 인정받았던 그 시간들이요.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드디어 발령받은 새 학교에 첫 출근을 했어요. 교무실에서 제 교실 열쇠를 처음 건네받았거든요. 그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교실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꽂고 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햇빛이 환하게 드는 빈 교실이랑 아이들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제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월급 내놓으라고, 밥그릇 치우라고 안 하는 온전한 제 자리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호박죽 있잖아요. 결국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요, 이제 그 집에 더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한테 똑똑히 알려준 마지막 경고가 돼줬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통화를 못 들었다면요,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매일 밥그릇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는 손안에 쥔 그 교실 열쇠를 한번 꽉 쥐어봤어요. 누군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문을요. 결국 제 손으로 제가 열었더라고요. 가끔 생각해요. 세상에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문을 여는 것도 결국은 내 몫이더라고요. 여러분도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손에 쥔 그 열쇠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 문은요,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열리게 돼 있으니까요.